요즘 대한민국 예능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놀면 뭐하니예요. 유산슬 싹쓸이 황홀원정대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유재석은 항상 새로운 도전에 던져지고 그런 도전에 당황해하면서도 결국에 해내고 말아요. 이외에도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 공포의 쿵쿵따, 무한도전, 런닝맨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예능이라는 도전에 던져졌지만 훌륭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켰답니다.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며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는 지금의 완벽한 모습과 달리 데뷔 초기의 유재석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유재석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KBS 공채 개그맨에 합격하였어요. 합격한 같은 공채 7기 동기들은 모두 그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어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합격한 유재석은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젊은이들을 위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재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개그맨 시험까지 단번에 합격하여 신인 시절의 유재석은 잔뜩 우쭐해 있었어요. 1991년 KBS 대학 개그제의 동기와 개그 칼럼이라는 시사 개그를 하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개그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유재석은 자신의 개그 코너가 최소 금상을 받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그러나 시상식에서 생각보다 그의 이름이 이르게 호명되었어요. 장려상을 수상한 것이었어요. 그는 크게 실망하였어요. 장려상은 그의 높았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거든요. 수상자를 잡은 카메라에 담긴 화면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유재석의 모습이 보였어요. 뚱한 표정에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귀를 후비며 시상대로 나오는 모습은 누가 봐도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었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선배 개그맨들에게 인사하러 간 유재석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선배를 마주하게 돼요. 주머니에 손 넣고 귀 후비네 누구야? 자신의 잘못을 직감한 유재석은 같이 개그를 짠 동기와 함께 선배에게 찍혀 엄청 혼이 났답니다. 개그맨에 합격하고 얼마 있지 않아 동기인 김용만과 같이 합을 맞추는 풀뿌리 의사당이라는 개그 코너에 출연했어요. 당시 유재석은 김용만의 보좌관으로 출연하여 간단히 개그를 주고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코너가 시작되고 잔뜩 긴장한 유재석은 NG를 내게 돼요. 500여 명의 방청객을 앞에 두고 NG를 낸 유재석의 머릿속은 하얗게 되어버렸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또 한 번의 NG가 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담당 PD는 유재석을 향해 빠지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이 사건 이후 유재석은 의기소침하였어요.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PD 앞에서 무대 앞에서 얼어버리고 마는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었거든요. 개그맨이 된 초반과는 다르게 유재석은 자신감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고 말아요. 무대에 대한 공포로 8개월간 제대로 개그를 하지 못하고 슬럼프를 가지게 돼요. 당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동기 박수홍은 무대 울렁증으로 힘들어하는 유재석을 도와주기 위해 코너를 제안하여 유재석은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답니다. 무대 위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개그 코너를 수백 번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공개 녹화일이 다가왔고 유재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말아요. 박수홍을 열렬히 응원하는 팬들이 찾아왔고 박수홍에 대한 방청객의 큰 환호 소리로 녹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요. 결국 준비한 개그 무대 녹화는 취소가 되어버리고 열심히 준비한 개그 무대가 엎어지고 말았답니다. 연이은 실패로 크게 좌절한 유재석은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며 방송의 꿈을 놓으려 했어요. 그런 그를 동기들이 찾아가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동기들의 설득으로 다시 개그를 해보겠다는 용기를 되찾은 유재석은 폭소가요제에서 동기들과 스텝 바이 스텝 춤을 추기로 해요. 유재석은 다른 멤버들보다 춤 실력이 뛰어나 춤 실력이 부족한 동기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단독 댄스 타임도 배정받게 돼요. 무대에 서자 앞에 놓인 카메라 때문에 다시 긴장하지만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어요. 동기들은 유재석에게 배운 안무를 멋지게 성공하였지만 유재석은 동기들보다 한 박자씩 늦게 추는 등 연습 때는 척척 나오던 안무가 꼬이고 말아요. 단독 주목을 받을 기회인 단독 댄스 타임에도 엉성하게 춤을 춰버리고 말아요.
무대에서 내려온 유재석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동기들은 그런 그를 위로해 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유재석은 병역의 의무를 위해 입대하게 돼요.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신과는 다르게 친한 동기들은 TV만 틀면 나오는 유명 스타들이 되어 있었답니다. TV 속 승승장구하는 동기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대비되어 더 이상 TV를 보는 것조차 싫어졌어요. 유재석은 간절하게 빌었어요. 개그맨으로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중에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초심을 잃고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얻은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아픔을 주더라도 닳게 받겠습니다.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는지 유재석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버라이어티 쪽에서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을 때 한 예능 PD가 유재석을 불러요. 그 예능 PD는 메뚜기 탈을 책상에 올려놓으며 예능을 하고 싶으면 이 탈을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메뚜기 탈을 쓴 자신이 바보 같아 보여 메뚜기 탈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유재석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메뚜기 탈을 쓰고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다 바보 같은 메뚜기 탈을 쓰고 나온 유재석을 출연진들이 깔보기도 했답니다. 이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유재석에게 찾아와요. 새로운 형태의 버라이어티인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끌 MC가 필요했거든요.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연예인들이 동시에 참가했어요.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을 잘못 이끌면 중구난방이 되고 프로그램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었답니다. 유재석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참가자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이끌어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버라이어티에서의 MC 진행 능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되었어요.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을 계기로 공포의 쿵쿵따로 잘 알려진 프로그램 MC 대격돌, 엑스맨을 찾아라라는 인기 프로그램들을 연이어 성공시키게 돼요. 이후 새로운 예능 형태인 무한도전, 런닝맨에도 도전하게 돼요. 이 두 프로그램들의 시작도 그리 순탄치 않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제작진과 같이 연구하여 각 멤버들의 개성이 잘 살아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게 만든답니다. 허황된 자신감에 차 있고 카메라 앞에서 실수하던 어린 시절의 유재석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연예인이 되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주변 후배들을 챙기며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의 예능을 보면서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있어요. 몰면 뭐하니? 라면 가게 편에서 유재석의 라면 가게를 개그맨 후배인 양세찬, 장도연, 조세호가 찾아와요. 그들에게 라면을 만들어주며 후배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다 유재석은 넌지시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버티느라 고생들 했다. 3명의 후배들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울컥하게 돼요. 그 자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던 힘듦을 누군가 이해해준다는 생각에 3명은 크게 감동했답니다. 후배들이 겪었을 힘듦을 위로해주기 위해 선배로서 했던 그 말, 험난한 예능인의 삶을 살아온 후배들에게 한 말이지만 어쩌면 카메라 울렁증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과거의 유재석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을까요?